자, 제81회 힐링북 토크쇼입니다. 오늘 5월 31일이고요. 오후 4시가 막 지났습니다. 장소는 온라인 줌 갤러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힐링북 토크쇼 꽃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단골로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시네요. 독서 문화, 낭독 문화, 나눔 문화 이러한 취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잠깐. 지금 계속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제 화면을 네,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전 지금 휴대폰하고 두 개로 접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나눔 문화 이렇게 확산 이 세 가지 취지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바쁘고 또 그 영상 매체의 시대이다 보니까 책을 읽는 분들이 읽는 분들만 읽고 또 읽지 않는 분들은 또 안 읽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독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그 기록, 그 보고서들도 보면 좀 이렇게 그걸 확실하게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책과 좀 가까이 하고 또 분들께서 책을 사고 싶은 욕심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낭독 문화 확산.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것, 이런 것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좀 마이크를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잡음이 자꾸 들리거든요. 어느 부분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나눔 문화 확산의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시는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시간도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고 또 이렇게 또 출연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나눔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사를 마치고 후기를 또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또 뽑아서 오늘 우희경 작가의 책을 또 선물로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7년차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를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꾸. 무슨 이유인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우리 일주일 전에도 제81회 북토크쇼가 온라인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오늘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5월 23일 토요일 그러니까 8일 전이네요. 이때는 오전 11시에 했었고요. 그 2부에는 박상준 작가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특강하는 그 모습 줌 화면을 제가 오른쪽에 찍은 거고요. 왼쪽에는 미리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이렇게 제가 넣어봤고요. 온라인으로 북토크쇼를 하니까 이제 골고루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온라인에 접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예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노트북 사진만 있고 그게 너무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저 위쪽 대전 지방에서도 접속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분들께서 해주셨고요. 오늘 드디어 제82회 북토크 쇼입니다. 우희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희경 작가님이 최근에 낸 책이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부 토크쇼 시간에 들을 텐데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다른 책들 서너 권을 더 먼저 소개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이렇게 또 제가 이름 올려봤습니다. 늘 꾸준히 수년 동안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러한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 물품 후원해주신 분들의 물품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그 물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게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오프라인 북토크쇼 할 때 그 후원받은 그 물품들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오프닝 낭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의 특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 나누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후기를 써주시는 두 분 뽑아서 우희경 작가의 책을 선물해 드릴 거고요. 네, 저는 북토크쇼를 진행하고 기획하는 구경영입니다. 오프닝 낭독. 제가 오늘 그 낭독해 드릴 거는 찾다 보니까 제가 수필을 좀 낭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정말 수필 같은 느낌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문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제목이냐면 방을 얻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라이덕 작가의 시이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고향 진주에 가서 촌집을 좀 둘러보고 왔어요. 제 집은 아니지만 이제 할머니가 기거하시던 그런 촌집인데, 이어서 또 큰아버지가 사셨던 그런 집인데, 그런 촌에 아늑한 방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을 얻다. 나희덕.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리 수건이 촉촉했다. 저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에 2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유,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 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게로 안태가 비긴 해라우. 그라지만은 우리 집안에 내력이 짙은 데라서 매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새 노우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 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소감을 좀 듣고 싶긴 한데, 한 분 정도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화면에 제가 글은 띄우지 않았지만 귀로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내용이 이미지로 그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께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마이크를 켜고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왜 이 시를 골랐냐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시골 풍경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연이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골짜기, 시골 그런 느낌들이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외로움과 같은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외로움이 아니라 뭔가 마음의 안정, 고요함,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제. 그것이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와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느낌.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느낌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이러고 나면 얘가 지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소개할 도서 이 4권이에요. 자기 암시라는 제목의 에밀 쿠에가 쓴 자기 암시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두 번째는 우희경 작가의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 라는 책. 그리고 세 번째는 동화입니다. 윤정두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냠냠빙수라는 동화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집 한 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암시라는 책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구입해서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이 책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군데군데 제가 밑줄을 그어 놨더라고요. 만약에 밑줄을 그어 놓지 않았다면 '이 책을 내가 사 놓고 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밑줄 그은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읽기를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문장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이 인제 이 자기 암시의 이 에밀 쿠에가 이렇게 그 명언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밀 쿠에가 이 명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분이시고요. 심리 치료사였고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약사이다 보니까 자기 인제 그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연히 위약 효과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 플라시보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낫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실제로 그 약 자체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나을 거라고 믿고는 막 먹었더니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호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병이 낫는. 그래서 이 에밀크가 이게 가짜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암시에 대한 이런 것에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Day by day in every w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제 마이크가 다 소거되어 있지만은 다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소리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낭독 문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사실 소리 내면서 나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으니까 시각만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고 소리 내서 읽다 보면 귀로도 자극이 되는 거죠. 청각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 거고 또 입이 움직이잖아요. 입이라는 이 감각기관, 촉각 이런 감각을 다양하게 구사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또 들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마이크는 켜지 않더라도 소리 내서 같이 읽어 주세요. 자 시작.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네 좋습니다. better and better 이렇게 읽어도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한글로 day by day 이게 날마다라는 뜻이죠.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글로도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자, 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이거를 늘 꾸준히 매일매일 외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한번 보면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이렇게 해서 앞에 서론이 있고요. 네, 1부, 2부, 3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밀 쿠의 격언을 맨 뒤에다 정리해서 실어 놨어요. 그리고 에밀 쿠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연보가 뒤에 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이렇게 잘 알아보 정리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인제 26살에 약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사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짤막하게 연보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인제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특히나 뭐냐면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자기 암시 긍정적 자기 암시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에 굉장히 마음을 쓴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러한 여기 관련된 자기 암시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이 책을 발간을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나 같은 의학계로부터 비웃음 그리고 익살스런 비평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긍정적인 이 암시 효과가 얼마나 우리 무의식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다양한 서적 그리고 심리학 이런 데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이게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6세에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도시를 돌면서 강연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끝내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제가 뭐 군데군데 밑줄 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또 사서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시작하여라. 미켈란젤로는 8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6주 전까지 로다니니의 피에타상을 조각했다. 이런 얘기들, 일화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베르디는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다. 우리 아직까지 꿈을 꿔도 될 나이죠. 아직 뭐 89세, 85세 되신 분 없으시죠? 네, 무궁무진하게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마사 그레이엄은 75세가 되도록 공연을 했고 95세의 나이로 180번째 작품을 안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정말 적합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비행을 한 작가인 마리온 하트, 작가였던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면서 작가였던 마리온 하트 같은 경우는 54세 때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마지막 비행을 할 때 그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83세까지 계속 비행에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 곳곳에는 이렇게 힘을 주는 예화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의 격언들도 있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얘기들이 가득 실려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이 책을 다 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왜 나는 데이트도 못하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질문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질문법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이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지만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 이 책을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 낭독을 준비를 했네요. 그래서 낭독해 주실 분 아까 신청하신 선생님 있죠? 이렇게 에밀 쿠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 아까 신청하신 선생님 차례대로 해주세요. 첫 번째 이경희 선생님. 제가 이 책의 23페이지를 이렇게 실었거든요. 이거를 낭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경희 선생님 마이크를 네. 켜시고 해주세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자기 암시라는 도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구, 아니 힘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환상적이고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의사, 법조인이나 교육계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만큼 중요하다. 이 힘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우선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자기 암시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더 네. 나아가 네. 이렇게 더 나아가고 일부러 제가 끊었어요. 네.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암시라는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는 자기 암시라는 도구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7페이지 제가 또 뽑았어요. 77페이지 우리 박경희 선생님 또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마음을 꽉 채우게 되면 그 생각은 자신에게 진실이 되고 나아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병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을 스스로가 병이 낫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병은 결국 낫게 된다. 도벽이 심한 사람을 도둑질을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도벽을 그치게 된다. 이런 훈련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적당히 나누어진 단계에 따라 환자에게 의식적인 사고의 기초를 가, 나, 다로 가르치듯 해나가면 된다. 아래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방법을 써보면 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네. 아래에서 보여지는 방법을 써보면 이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군데만 뽑아서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자기 암시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명상요법, 우리 요즘에 보면 명상요법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상상이라는 자기 암시라는 제목의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책은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우희경 작가님 토크쇼 시간에 자세하게 듣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애기 키울 때 굉장히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속상해요. 그 당시에도 뭐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고 자격증 따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은 있지만 돌이켜 보면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을 너무나 성과 있게 성공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작가가 되고 지금 또 1인 기업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우희경 작가님 어 직접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토크쇼 시간에 이 책 내용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목차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 키우기도 바쁜데 자기 계발은 무슨? 도전하는 엄마가 아름답다.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나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가 되기로 했다. 살림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아마 뭐 시집에서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돈 잘 버는 며느리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두 개 다 잘하기를 바라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엄마들은. 엄마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고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상이 도전이다. 아,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일상이 도전이다. 도전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 도전할 때가 힘들지 이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일상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하는 것. 이게 이제 도전이 없으면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목차를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시죠? 네. 2부 토크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성장하는 엄마입니다라는 책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그 세 번째 책은 동화입니다. 동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남남빙수라는 책이에요. 이 동화는 그림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네.
냠냠빙수 윤정주라는 분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림하면 정말 알아주는 대학이 있잖아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꿈을 이룬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의 꿈을 어른이 돼서 이룬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러 책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책을 썼는데 어, 아카시아 파마 뭐 이런 내용의 이러한 제목의 그림책도 있고요. 시골집이 살아났어요. 또는 말놀이 동시집. 이거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말놀이 동시집.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이 윤정주라는 작가님이 쓰고요. 시간 가게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림책을 보다 보면 이제 작가 소개를 꼭 들여다봐요. 그러면 여기에 읽고 싶은 책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책을 추천받는 방법이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추천받는 방법도 있지만 책의 작가가 어떤 책을 썼는지 이 책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그 다음 읽을 책을 선정하게 합니다. 냠냠빙수. 네, 이 책의 뒷표지예요. 뒷표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책 표지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빙수가 나와 있죠. 빙수. 제목도 빙수고요. 그리고 뒷표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그 한 가족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쉬어가는 집에 하루를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쉬어가는 집에서 냉장고도 있는 냉장고 플러그를 꽂아서 돌리고 선풍기도 돌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전기가 다 가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원해졌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빙수를 만들어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 아기가 같이 이제 빙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우유도 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견과류 있죠. 그 견과류 이거를 다 섞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꽁꽁 얼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달콤해야 되니까 달콤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달콤한 거? 요구르트를 같이 섞어요. 요구르트랑 우유랑 견과류를 넣고 마구마구 섞어요. 섞어서 이제 그 비닐봉지에 넣고 섞어요. 봉지에 넣고 섞어서 이 입구를 꽉 막고 얘를 납작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너무너무 이제 꽉꽉 얼어서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서 아주 커다란 그릇에 담고 다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부수어서 이제 빙수처럼 퍼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던 동물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와, 저게 뭐지?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달콤해 보이네? 이러면서 이 가족이 그 다음날 떠나고 나니까 이 동물들이 이 쉬어가는 집에 들어와서 얘네들도 빙수를 만들어 먹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빙수를 만들어 먹는데 이 모습을 또 지켜보던 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이 뒤편에 나오는 백곰이에요. 백곰이 이 이제 쉬어가는 집에서 동물들이 팥빙수 만들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맛있겠다, 너무 시원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백곰도 여기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빙수를 같이 나눠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곰이 드디어 냉장고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필이면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속도 너무 더워진 거죠. 그래서 냉장고 속을 이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렇게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열렸는데 이 냉장고가 떼굴떼굴 굴러서 강으로 이렇게 굴러가서 이게 그 배처럼 얘가 둥둥둥 떠다니면서 바다로 가고 결국에는 남극까지 간 거예요. 이 곰은 북극곰이에요, 사실. 북극곰인데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하고 남극에 도착해서 이렇게 펭귄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지금 건너뛰면서 얘기해가지고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나 이제 이게 또 그 손주들하고 이런 그림책 읽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이 더운 여름날 좀 시원하게 상상으로나마 시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책을 뽑았어요. 냠냠 빙수.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빙수 한 그릇 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어 먹기는 싫고요. 좀 그냥 가서 뭐 이제 그 빙수 요즘에 또 인기지 않나요? 날이 더우니까. 네, 설빙? 네, 이렇게 메이크업 얘기해도 되나? 그런 데 가서 네, 한 그릇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냠냠 빙수라는 동화책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심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시집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요. 오늘 소개할 시집은요. 교과서 시 다 보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보니까 CNA 논술 연구팀에서 이 책을 엮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목에서처럼 교과서에 실린 시들을 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들 그 대부분을 다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과서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9종류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뽑은 시들을 거의 대부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뉘어서 싣고 있어요. 나뉘어서 싣고 있는데 이 부마다 좀 기준을 두고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운율이 좀 뛰어나고 감각적인 표현으로 심상이 뚜렷한 작품을 주로 실었고요. 또 2부 같은 경우는 표현 기법, 즉 뭐 비유와 상징, 단어, 역설, 풍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작품을 주로 2부에 싣고 있어요. 그리고 또 3부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감상할 만한 그런 작품을 싣고 있고요. 그리고 4부에서는 시적 화자의 생각을 되새겨 볼 만한 작품, 그러니까 성찰적인 시들, 그런 시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마다 좀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눠놨기 때문에 골라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1부에서 4부까지 시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몇 편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1부 3월에 눈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많은 시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아름다운 사람, 바람이 들렸던 집, 별처럼 꽃처럼 북, 메아리 이렇게 제목 몇 개만 얹어놨습니다. 자, 더 많은 시는 이 시집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2부의 제목은 살랑살랑 나는 은빛 나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많은 시들이 2부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몇 편의 제목만 넣어놨습니다. 나무들의 목욕, 두꺼비 파리를 물고, 벌레 먹은 나뭇잎, 별, 그리고 3부 사금처럼 반짝이는 시, 4부는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 이런 제목의 부인데 이렇게 이제 또 여러 편의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한 편 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시간 관계상 3편만 뽑았어요. 그래서 그 3편을 또 여러분께서 낭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마다 약간의 짧은 감상평을 일일이 다 써놨어요. 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시들을 쓴 그 시인들에 대한 그 양력이라고 할까요? 짧은 그런 이력들을 또 뒤쪽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시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제가 고른 시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시는 뭐냐면 이응인이라는 작가의 수박길이라는 시입니다. 자, 우리 홍승래 선생님께서 또 세 번째로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박이 왔어요. 달고 맛있는 수박. 김씨 아저씨 1톤 트럭 짐칸에 실린 수박. 저들끼리 하는 말. 형님아, 밑에 있으이 무겁제. 미안하다. 걔한테 그나저나 죗값에 팔려야 될 낀데. 내 사 똥값에 팔리는 거 싫다. 내 벌건 속 알아주는 사람 있을 끼다, 그자. 그래도 형님아, 헤어지마 보고 싶을 끼다. 간지럽다. 코 좀 고막 문대라. 그래, 우리는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기라. 털털거리며 저들끼리 얼굴을 부비는 수. 요까지 보이네요. 수박들. 네. 네, 수박들. 네네. 네. 화면이 그렇게 잘렸군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사투리를 잘 이렇게 구사해 주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수박들이 이렇게 짐칼이 많이 실려 있는 거를 보면서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정말 이 삶의 작은 부분들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창의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재미있으셨나요? 이 시? 보통 우리가 시 이러면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건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들은 굉장히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아 밑에 있으 무겁대. 미안하다잉. 괜찮다. 이런 거. 그나저나 제값에 팔려야 될 텐데 내사 똥값에 팔리는 거 싫다. 내 벌건 속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기라 그자? 이렇게 너무 정감 있죠. 네, 그래서 시집을 만약에 읽게 되신다면 꼭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내서 낭독하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꼭 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뽑은 시는요.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라는 시입니다. 우리 김외댁 선생님 또 낭독 지원해 주셨죠.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외댁 선생님 안 계시나요? 안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께서 좀 해주실까요? 자, 참가하신 분들 중에 김혜든 선생님은 지금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마이크 꺼져 있고 하시려면은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다른 분께서 좀 해주세요. 우리 김현호 선생님 듣고 계시죠? 마이크 켜주고 한번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해볼까요? 네. 변현미입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네. 네, 해주세요. 지금 네. 화면에 있는 거 읽어드리면 되죠? 네네네네네. 네. 네.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정호승. 울지 마. 엄마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다. 해마다 가을날 밤이 깊으면 갈대잎 사이로 허옇게 보름달 뜨면 내가 대신 이렇게 울고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이렇게 또 슬픈 그런 거를 귀뚜라미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이거를 뭐 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는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귀뚜라미를 대신해서 자신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귀뚜라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네. 우리 정순 시인은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시 소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짧은 글이지만 우리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눈물이 나잖아요. 살아계시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시였습니다. 제가 한 편을 더 준비했어요. 시집을 소개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소개하다 보면 정말 이 시집 한 권으로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좀 해보는 게 저는 꿈이에요, 사실. 시집 한 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 낭독하고 얘기 나누고 시 낭독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캠프를 좀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한데 자, 안도현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를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혜드 선생님 이거 보이시면 마이크 켜고 한번 해주셔도 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켜졌습니까? 네, 네, 켜졌습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 안도현.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희 옆에 붙어서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네, 와,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책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 교과서 시 다보기 이런 시리즈도 한 번씩 다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4권을 다 소개를 했어요. 우희경 작가님의 책은 2부 토크쇼 지금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